농업은 자연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자연은 작물의 상태, 흙의 성질, 기상 등 자연은 어느 것 하나 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농기계는 농업인이 요구하는 작업을 확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자연의 다양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높은 기본 성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높은 기본 성능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차세대 연구 제2부의 코마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원격 조종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지에서 혼자 여러 대의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조종하여 대응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간단히 할 수 있게 되면 농가분들도 편하게 넓은 포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성능이 탄탄하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므로 최신 기술뿐만 아니라 기본 성능도 높게 향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미래로 이어지는 기본 성능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있는지 벼농사를 지탱하는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의 연구 개발을 통해 소개합니다. 연구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 구보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개발자에게 물었습니다. 실제 농업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든 그 끝에는 반드시 고객이 계시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 서서 유저 시선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의식하며 연구 개발하고 싶습니다. 현장에서의 작업이 고객에게 있어서의 작업이 되므로 그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개발합니다. 농업기계의 경우 흙이나 작물이라는 시기와 날씨, 시즌에 따라 상태가 항상 변해가는 것이 대상이므로 그에 대해 고객이 만족할 만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현장에서 철저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구보다 연구 개발의 축은 유저 시선, 현지 현물주의입니다. 유저 시선에서의 연구 개발은 기본 성능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요? 트랙터 기술 제1부의 하마사키 씨는 몬로를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트랙터의 기본 성능 중 하나로 몬로가 있습니다. 몬로는 포장의 요철 등으로 인해 차체가 기울어져도 작업기를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평 제어 장치입니다. 몬로를 사용하면 균평 변밀도가 높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지 40년 가까이 되지만 해마다 고객의 요구도 높아지는 가운데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높은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달성함으로써 기능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세를 유지하며 연구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균평 정밀도가 높으면 물 깊이와 경운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생육 불균형을 방지하며 후속 공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작업 중 센서로 차체의 상태를 감지하고 나서 작업기를 수평으로 유지하기까지의 동작에 시간이 걸리면 균평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몬로는 응답성이 중요합니다. 고객이나 구보다 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있는 구보다 아그리 서비스의 사이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형 모델의 경우 뒤쪽 작업기의 수평 제어가 앞쪽 트랙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차체가 기울면 뒤늦게 쫓아가듯 작업기 수평을 맞추고 차체가 다시 돌아와도 또 뒤늦게 쫓아가듯 수평을 맞추게 되니까 오히려 좌우로 출렁거리는 물결 모양처럼 작업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구보다의 수평 제어 몬로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그러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순간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기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기울기 방향을 빠르게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얼마나 기울어졌는지를 계산해 보정해 줌으로써 항상 안정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며 작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차체의 상태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센서를 STG 센서라고 합니다. STG 센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나 응답성이 진화했을까요? 화면 오른쪽이 STG 센서를 사용하는 현행 모델,
화면 왼쪽이 구형 모델의 벤치 테스트 모습입니다. STG 센서를 쓰면 얼마만큼 응답성이 진화하는 것일까요? 반응 속도를 비교해보면 현행 모델이 작업기의 수평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쿠보다 글로벌 기술 연구소 내 테스트 구역에서 동일 조건으로 작업해 보았습니다. 현행 모델 쪽이 바닥을 훨씬 고르게 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랙터도 이런 대형 모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뒤쪽 작업기도 대형화되는데 특히 썰의 경우에는 4m, 5m에 달하는 긴 장비를 달게 되죠. 길이가 길수록 기울어짐도 심해집니다. 하지만 쿠보타 트랙터는 빠르게 반응해주기 때문에 대형 작업기를 달아도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시 7년 만에 누적 판매 2만 대를 돌파한 나비웰 시리즈. 습전에서도 달리고 깔끔하게 심고 정확하게 시비한다고 기본 성능이 높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나비웰의 개발팀을 이끌고 있던 이식기 기술부의 야스다 씨는 기본 성능의 향상에 있어 고객의 존재가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W를 개발하기 전 고객의 요청에 맞춰 기계를 계속 개량해 나가는 팀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말 까다롭고 힘든 요구사항이 쏟아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무조건 개량해야만 했기에 무척 괴로웠지만 그때 치열하게 연구했던 경험이 K&W 개발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비웰 개발에 착수하기 전 판매 회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니가타 쿠보다로부터 깊게 빠지는 논에서도 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엄중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쿠보다 농기계를 애용해 오신 카이노마 씨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40% 정도가 중산간지이며 점토질지대라서 푹푹 빠지고 바퀴에 흙이 엉겨붙는 점토질이라서 그래서 작업하다 보면 엔진이 우웅 하면서 힘이 뚝 떨어져 버리고 언제 멈춰버릴지 몰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작업하다가 끝날 무렵에는 기진맥진한 상태가 됩니다. 조건이 나쁜 곳에 가면 엔진 회전수가 계속 떨어져서 도저히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결국 멈춰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구보다는 습전에서 좀 약하지라는 말이 돌던 때라 유저 입장에서는 제발 좀 바뀌었으면 했죠. 나비웰 개발은 가장 먼저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니가타에서 달리지 못한다는 건 쌀의 본고장에서 지는 셈이니 절대 질 수 없다는 강한 오기가 생겼죠. 왜 못 달리는 걸까? 이안기는 깊은 곳에 들어가면 후륜의 반동 때문에 앞부분이 들리게 됩니다. 원래 4륜으로 접지해야 하는데 2륜 구동처럼 되어버리니 미끄러짐이 심해지고 주행이 불안정해지는 거죠. 주행이 불안하면 모심기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달리는 기계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전후 무게 밸런스를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겁니다. 당시 이안기는 식부부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느라 뒷바퀴 쪽 하중 부담이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조정하려 했지만 단순히 앞쪽을 무겁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안기는 무거워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가벼움을 유지하면서 밸런스를 바꿔야 하니 결국 뒤쪽을 가볍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구형 모델에서 무거웠던 정지 로터 부분을 재설계하고 정말로 나사 하나하나 미세한 부품까지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그 외에도 차체 부분에서 기존 철판이었던 발판 외장을 수지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고 트랜스미션, 기어 모듈 등을 개선해서 거기서도 무게를 줄였습니다. 엔진 자체가 커져서 무거워졌지만 늘어난 무게를 트랜스미션, 경량화 등으로 상쇄시킨 거죠. 결과적으로 차체는 가벼워지고 무게중심은 앞으로 이동하면서 깊은 논에서도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팀이 이 정도면 됐다 싶었을 때였죠. 그때 중역분들도 현장에 오셨거든요.
카이누마 씨 한번 타보세요 라고 권했는데 일단 타지 않고 논두렁에서 지켜보겠다고 하셨죠. 그때 깊은 논을 달리다가 순간 엔진이 꺼질 듯 컥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힘을 내더니 쾅 하고 치고 나가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엔진 소리를 듣는 순간 됐다, 이거면 통한다 하는 얘기가 나왔죠. 지켜보는데 엔진이 우웅 거리지도 않았고 엔진 회전수가 떨어지는 드롭 현상도 없었고 너무 힘차게 나가니까 인원에서 저렇게 잘 나갈 리가 없는데 하고 놀라면서 봤죠. 그리고 역시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직접 타봐야 알거든요. 어떻게 하지? 타사를 선택할까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 탔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면 타사 제품을 선택하겠다는 각오를 가졌지만 보란듯이 그 생각을 바꿔주었습니다. 선회하고 돌아올 때에 카이누마 씨 웃고 있네요 라고 말해줘서 아 그렇구나 라고 느꼈고 그래서 NAVIWL의 도입을 바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행 성능 외에도 놀랄만한 점이 있었다고 카이누마 씨가 말했습니다. 어라? 결주가 거의 없네?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거 농사에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양 성능의 향상은 안정된 주행과 더불어 모가 흐트러지지 않고 곧게 서는 확실한 심기를 실현한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조건이 나쁠 경우 모가 흐트러지거나 앞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고속 카메라로 수차례 촬영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결과 모가 흐트러지는 건 집게가 모를 떼어낼 때 부서지기 때문이고 앞으로 쏠리는 건 심을 때 생기는 구멍 크기가 원인임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모를 떼어내는 집게의 절삭력을 높이고 구멍이 최대한 작게 생기는 작동 궤적을 찾아냄으로써 모가 흐트러짐 없이 꼿꼿하게 서는 완벽한 이양을 실현했습니다. 주행과 이양 성능이 안정되자 GPS를 활용한 신기능을 개발해보자며 도전에 탄생한 것이 바로 주간 유지와 11량 유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 역시 자재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농가의 마음이 컸습니다. 바퀴가 헛돌면 모 심는 간격이 좁아지게 되고 그러면 필요 이상으로 모를 많이 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를 여분으로 더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GPS로 측정한 실제 차속과 바퀴 회전수를 비교 측정함으로써 현재 얼마나 미끄러지고 있는지 슬립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리고 즉시 피드백을 주어 집게의 회전 속도를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걸 만들어낸 거죠. 불필요한 모 낭비를 없애 자재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료도 마찬가지고 농약 살포 때도 똑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획기적인 기능이죠. 이 기능의 장점에 대해 카이누마 씨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주변 사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뭐가 남네? 라고 하더군요. 수십 헥타를 심었는데 하우스 한 동 분량이 남았다면서 미리 준비한 게 아깝다고들 해요. 그래서 지금 NW 사용자분들은 아마 모판 준비할 때 예비모를 10%씩이나 안 잡을 겁니다. 정말 아주 조금만 여유를 두죠. 거기서 이미 비용 절감 효과가 확실히 났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극적인 이득이라고 봅니다. 역시 유저 시선,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앞을 내다보는 것. 그게 바로 구보다의 강점이죠. 가지런히 심어진 모가 무럭무럭 자라 가을 수확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콤바인에게는 정성껏 기른 쌀을 손실 없이 깨끗하게 선별해내는 성능이 요구됩니다. 탈곡부 설계를 담당하는 타카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탈곡기는 결국 밸런스의 기계입니다. 어느 한쪽 성능만 극대화하면 다른 쪽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탈곡부의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탈곡통과 수망 사이로 작물이 통과해 탈곡통이 회전하는 것으로 급치가 나날을 털어냅니다. 털어낸 나달에는 지푸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요동 선별판을 흔들고 풍구팬으로 바람을 불어 깨끗하게 골라냅니다. 이때 풍구팬에서 나오는 바람이 손실과 선별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고도의 선별을 유지하기 위해
쪽에 풍구팬에 회전수를 올려 그다음에 바람을 내보내게 되면 먼지는 잘 날아가서 깨끗하게 선별되지만 대신 멀쩡한 나달까지 날아가 버려 손실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손실을 줄이겠다고 팬 회전수를 낮추면 이번엔 먼지가 나달 속에 섞여 들어가서 선별 품질이 나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풍구팬의 풍량뿐만 아니라 바람의 방향, 횟수, 급치의 배열, 크기, 종류, 체의 눈 크기 등 수많은 요소가 손실과 선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실 최소화와 완벽한 선별을 높은 차원에서 실현하려면 이 모든 요소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 탈곡통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쿠보타는 소형 고속 카메라를 사용하여 작업 중인 탈곡부 내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타카기 씨는 영상에 찍히지 않는 부분의 작물 상태까지 작업 결과물을 통해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접 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배출된 결과물의 사소한 변화, 예를 들어 손실량의 변화나 선별 상태의 변화 등을 보고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알아채 새로운 기구를 넣었더니 이런 일 반응이 나오네? 그렇다면 안에서는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겠구나 라는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고 데이터를 확실히 수집해서 자신의 감각과 데이터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곡 성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현장 테스트. 하지만 수확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1년에 고작 몇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보다에게는 지금까지 쌓아온 방대한 연구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물이라면 채눈 크기는 이 정도로 맞추고 그때 바람은 이 정도로 불어넣는 게 좋다 하는 식의 노하우가 확실히 축적되어 있어 그걸 바탕으로 변수 몇 가지를 조정해가며 어디서 최저적의 밸런스가 잡히는지 찾아가는 과정, 그게 역시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한 구보다는 시작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하여 기계 작업 시 흙과 작물의 거동을 해석함으로써 고속 카메라로도 포착할 수 없었던 미작물의 움직임까지 파악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석센터의 아게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지 현물의 해석을 접목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성능 농기계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콤바인 수확 성능의 경우 내부에서 작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석 기술로 시각화하면 어디쯤에서 작물이 정체되는지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를 명확히 밝혀낼 수 있죠. 그렇게 기술부와 협력해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석센터 역시 그 중심에는 현지 현물주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해석이라는 건 결국 책상 위의 계산이잖아요. 이 계산의 정밀도와 신뢰성을 높이는 게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지 현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현장 연구에 직접 동행하면서 다양한 실측 데이터를 수집해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제 개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구보다는 앞으로도 사용자 눈높이와 현지 현물주의를 축으로 한 연구 개발을 통해 농기계 본연의 기본 성능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기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서 품질에 대한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탄생한 품질은 스마트 농업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스마트 농업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높여온 기본 성능과 새로운 영역을 향한 도전에서 탄생한 최신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